6개밖에 없네. 오다만다. 가보입시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연 20년차의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느바가 이겨야 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강팀인데 별로 안 이기고 싶어 하는 팀들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제 미리 갔던 올랜도 풀 들어왔지. 그 다음에 뭐 오늘 덴버 요키치가 튀어나오든 상관없이 이런 거 시즌 막판에 그냥 휴스턴 승도 찔러볼 만하다. 그쵸? 그러니까 휴스턴 풀까지 들어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겨야 하는 팀들이 오늘 뭐였노? 애틀도, 시카고도 이겨야 됐지, 뉴욕도 이겨야 됐지, 레이커스도 이겨야 됐지. 와이구야, 시카고하고 뉴욕 경기, 와, 보다가 진짜 경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뭐 소가 어제 아래 멤피스전 대역전극이 나왔지만 하루 종일 3점 팅팅거리고 있는데 이것들 뭐 어째 이긴단 말이고. 그냥 꺼버렸다, 꺼버렸어. 아이고야, 참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오늘은 웃긴 게 메인 우리 부부주력 이 세 경기가 너무나 편안했네. 씨. 그자? 휴스턴 풀, 그 다음에 뭐 골스 오버. 골스 경기는 뭐라고 하겠다? 그냥 한 쿼터 80점도 찍는다고 했지. 그 다음에 또 뭐 브루클린 언더, 그리고 뭐 극장 템파슨. 아 진짜 템파밖에 없다 진짜 요새 보면 물부가. 그자? 그래서 지금 방장이 분명히 우리가 오늘 금액 올려서 갔는데, 어? 오늘 먹어야 되는 게임이었는데 이런 경기들이 참 무기력하게 지는 꼬라지 보니까 좀 분명히 좋은 경기들이 있는데 계속 지금 방장이 놓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국야도 뭐 경기가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야가 오늘 매치업들이 다 어려워. 매치업들이. 그래서 그냥 기본 배팅만 가고, 그 다음에 내일 물부 있잖아. 이거 오늘 밤 그냥 최종 본으로 할 거거든. 중요한 거는 이제 물부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일선발들이 나오는 게임들이잖아 내일. 그래서 내일은 물부 위주로 새벽에 고마 쇼부 빨리 치자. 응. 오전 느바까지 질질 끌 필요가 없고 새벽에 물부로 쇼부 치자. 됐습니까 여러분들아? 그리고 느바는 분명히 남은 경기에 찬스야, 찬스. 이걸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도 분명히 져야 되는 팀들, 그래 뭐 클불, 그 다음에 또 뭐 휴스턴 잘 뽑아먹은 것처럼 분명히 또 이겨야 되는 팀 또 이겨야 되는데 멍청해서 그래. 근본이 없어서 그래. 근본이 없어서. 뉴욕이든 소든. 아이고야, 소 진짜 징글징글하네 진짜. 오히려 0이 없어서 더 잘한 것 같아. 올 시즌 애틀 같은 경우는 0이 없을 때 더 잘하는 것 같다. 시즌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그죠? 자, 그러면 1야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칼데스마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꼴랑 4경기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매치업들이 좀 어렵거든. 뭐 6선발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차분하게 가 보입시다. 자, 요코하고 요미. 지금 시즌 초반에 양 팀의 좀 상황이 전혀 다르제. 그자? 왜? 요뮤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우리가 미리 프리뷰 때 이야기를 했던 게 결국 이 요뮤리라는 팀 자체가 뭐 선발진들은 분명히 용병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 용병들이 스가노가 4월 말에 복귀하다 보니까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요미우리가 시즌 초반에 선발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점이 달릴 수도 있다. 대신에 뭐 빠따는 올 시즌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요미는 지금 뭘로 먹고 산다? 결국 빠따로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타이세이도 이제 복귀를 했고, 그자? 그러면 요코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요코가 원래 선발진들이 좋은 팀은 아니었다. 근데 불펜진들은 좋았다. 근데 뭐 빠따가 작년 맨키로 지금 터지지가 않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코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올 시즌 요코가 단 1승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 그러면 오늘 매치업에서 봐봐봐. 누가 놓으냐면 타이라가 놓습니다 여러분들아. 왜냐하면 일본 야구에서도
그 은근히 그 사이드라든지 언더 많이 없어. 근데 타이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사이드거든요. 근데 구속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이드는 아니고 한 평균 그냥 140km대 초반대 그리고 중반대 나오는 타이라인데, 이 타이라도 선발 경험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있는 친구거든. 근데 최근에 이제 부상당해서 못 노다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시범 경기 때는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멘데즈라는 이 용병 자체는 물론 오늘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일본에서도 조금 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은 일본 그 넣을 때 선발 투수도 일단 사이즈가 좋아야 되거든. 사이즈가 확실히 좋고, 그 다음에 구속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시범 경기는 꼴랑 6이닝밖에 안 던져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얘가 이 멕시칸 리그 있잖아 여러분들아. 멕시칸 리그는 원래부터 빠따가 그 대만 리그처럼 좋은 리그잖아. 근데 거기서 나와서 작년에 7승 무패 2.78을 찍었어. 근데 이런 기록들은 절대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잖아. 결국 오늘 이 경기가 방장이 봤을 때 양선발들이 초반에 와르르 무너진다, 이런 그림은 그리기가 어려운 매첩이야. 그래서 저득점 흐름 속에서 결국 승패를 봤을 때 요미우리냐 아니면 요코 프렌이냐 요렇게 했을 때 그래도 요코 풀이 좀 낫지 않나. 왜? 오늘 같은 경우 타이라 놓고 타이라가 이닝 버텨준다. 그 다음에는 뭐 이 요코의 불펜들 빨리 다 때려 박아가지고 결국 빨리 승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요게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뭘로 가자? 요코 풀과 그 다음에 언더로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주니치하고 야구. 어제 우리가 이 경기 분석하면서 방장이 뭐라고 얘기했다? 주니치 승도 보이지만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결국 주니치의 풀이다. 그자? 아이고야, 주니치 이거 암적이다, 암적이야. 그자? 분명히 라인업을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 근데 그냥 주니치가 주니치야. 그자?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시즌 달라진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마무리가, 맥거프가 어제 아래 하성이한테 끝내기 쳐맞았듯이 맥거프가 빠지고 그 자리를 타쿠치가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좀 불안불안하긴 해. 왜? 타쿠치가 요미 있을 때 이제 물론 선발을 했다가 야쿠르트 와가지고는 이제 불펜 오랫동안 하다가 올 시즌은 이제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선에 이제 불펜진들은 좋은데 타쿠치 자리는 뭐 지금 2번 나가서 2번 다 세이브 하긴 했다마는 계속 불안하긴 해. 근데 결국 이 야쿠르트는 어떤 부분들 빠따의 힘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면 오늘 이 경기에서 웃긴 게 홈 야나기야 아니면 타카하시냐, WBC 우리 타카하시냐. 당연히 구위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타카하시가 우위잖아. 자투인데 150km 쌩쌩 던지는 타카하시. 그리고 야나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구적인 부분들로 위주로 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양쪽에 뭐가 있냐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알겠지만 상대 전적에 있어서 둘 다 극심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나기는 야구 만났다 하면 그냥 죽었던 게 야나기, 반대로 타카하시는 니찌니찌 주니찌 만났다면 극강의 피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요거 우리가 보통 이제 반등될 수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요게 그래도 좀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5.5, 어제도 언더가 나왔다마는 언오바를 가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만 가자? 야구승만 갑시다. 야구승만. 됐죠? 그 다음에 자, 히로하고 한신. 시즌 초반부터 한신이 좀 많이 뜨겁죠 여러분들아.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한신이 뜨거울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었죠. 프리뷰 할 때도 이 리그에서 제일 한신이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 그죠? 왜 그러냐면 봐봐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신이 작년 같은 경우는 빠따가 안 빠따이긴 했는데 상위 타선 둘이는 계속 출루를 했어. 근데 중심 타선에서 이 걷어들이지를 못했잖아.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한신이
작년하고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면 중심 타선에서 누스라는 새로운 용병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야마 해주고 있고 사또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이 모리시타라는 친구 이 빠따 얼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따로 드래프트로 뽑힌 게 1순위였고 원래부터 얘가 기대되는 친구였는데 확실히 지금 터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신이 빠따가 약한 팀이 아니게 되는 거야. 왜? 상위 타선 치카모토 나카노는 계속 나가고 있고 중심 타선들 터지고 있고 하이 타선까지 터지고 있고 그리고 히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뭐 이 히로가 계속 빠따가 안 터지고 있는데 라인업을 보게 되면 결국 히로도 빠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히로가 지금 여기도 어떤 상황이야? 히로도 지금 개막하고 나서 지금 뭡니까? 계속 지금 승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요거랑 똑같은 상황.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자 엔도상이 나와. 엔도상. 히로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선발이잖아. 근데 이 엔도상이 예전에 얼라일 때는 이 볼이 진짜 많았어. 볼쟁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래 패배도 많은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볼쟁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야. 엔도상. 그 다음에 오타케 같은 경우는 소뱅산이죠. 근데 소뱅에 있을 때도 이 인간이 뭐야 이 자투인데 구속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친구가 아니잖아. 어떤 친구야? 폼 자체가 좀 특이 폼이면서 거기서 이제 딥셉션이 감춰지면서 타자를 잡는. 근데 얘가 결국 부상 때문에 2년 동안 큰 활약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야. 그러면 오늘 이 경기에서 뭐야? 지금 한신은 계속 이기면서 필승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타케가 만약에 초반에 좀 털려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한신도 조금 쉬어가야 되는 게임 그런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히로 입장에서도 뭐야 선발 싸움에서 엔도냐 오타케냐 그래도 엔도 쪽에 무게가 힘이 실리는 매치업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뭘로 가자? 지금 기준점이 어제도 우리가 오바를 예상했잖아. 또다시 6.5. 요거 오바 또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승패로 봤을 때 잠깐만 어떻게 되노 이거. 승패로 봤을 때 히로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뭘로 가자? 히로 승과 그 다음에 뭐 한신 경기 오바까지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오늘의 1야 마지막 게임 오릭스하고 소뱅. 아이고야 진짜 소뱅 봤다. 무섭다 무서워. 어제 보면 우리가 1야 한 경기 틀렸지 이거. 그죠? 뭐 어제 오릭스 승을 예상을 했는데 분명히 오릭스가 경기 초반에 찬스 많았잖아. 1-4 3루도 있었고 1-4 2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주자 나갔었고 근데 그 주자 나갔을 때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 곤도상한테 투런 쳐맞고 다시 투런 맞고 거기서 그냥 게임이 터져버렸지.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 아예 라스 종 떼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1야가 재밌긴 재밌어. 초반에 1점 내면 거의 막 10점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릭스도 경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야마모토가 이제 로테이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빨리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쿠로키가 나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펜에서 던지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발로 전향을 했는데 전형적인 불펜 투수 유형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야구에서 전형적인 불펜 투수들이 뭐고 그냥 150km대 뿌리고 그 다음에 포크볼 뿌리고 카브 뿌리고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와다야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와다가 커리어 내내 뭐가 있냐면 소뱅전이 아니고 오릭스 전에 진짜 킬러였거든요. 진짜 그냥 킬러가 아니고 초초초초초 킬러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있다마는 근데 오늘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쿠로키가 선발로 전향해서 버틸까? 아니면 와다가 원래 이 소뱅의 킬러로서 또다시 잘 던질까? 요런 부분들을 딱 감안을 했을 때 와다는 초반부터 잘 던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임이야. 왜? 지금 오릭스가 원래부터 이 오릭스라는 팀 자체가 빠따가 좋은 팀은 아니잖아. 근데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오릭스가 어떻게 되고 있다? 해줘야 되는 애들이 중심 타선에서
확실히 뭐 요시다 빠진 공백이 너무너무 커 보인다는 거지. 이 스키모토 작년에 말고 재작년에 터졌다가 올 시즌 또다시 안 터지고 있지. 그러니까 칠 인간이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무네 말고 모리 정도 말고는 나가카와 말고는 3명 정도 말고는 상위 타선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쿠로키도 잘 던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임이긴 한데 요거 저득점 흐름 속에서 소뱅승을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저득점이 이게 기준점이 조금만 한 1점만 더 줬으면 진짜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6.5도 이거 언더로 봅시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소뱅승과 언더로 봅시다. 그 다음에 구기야 일본 야구 질문. 그래 전체적으로 오늘 일본 야구도 매치업들이 다 좀 어렵다. 뭐 항상 뭐 1선발 놓으면 쉽고 그런 건 아닌데 매치업들이 좀 다 어려워. 일본 야구 질문. 일본은 지금 뭐 비 소식이 딱히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뭐야 지금 돔이잖아. 주니치 돔, 그 다음에 오릭스 돔. 요미 언더. 그래 아까 요미 언더 이야기 했잖아. 요미 언더. 아까 요미 언더 이야기 했잖아. 자,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자, 키움하고 LG. 어제 분명히 이 키움의 후라도 평가가 어떻게 됐다? 좋다는 평가들이 많았거든. 그자. 근데 결국 후라도가 빨리 또 내려가 버리니까 뭐 털려버린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가 빠따가 터져버렸고 그 다음에 뭐 선발 싸움에서 플로코 확실히 선발 에이스답게 잘 던졌고 그 다음에 키움이 이정우가 빠지다 보니까 퀭해버렸고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LG가 완승을 했던 거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 벌써 이제 라인업이 떴는데 오늘도 이정우가 결장이야. 이정우가 있고 없고 차이점은 뭐 키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거는 사실인데 선발에서 여러분들아 최원태냐 이민호냐 둘 다 믿을 수가 없잖아. 근데 더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누구 여러분들아. 더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누구 사실상.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이민호 이거 공피칭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아. 물론 최원태 같은 경우에도 이 인간도 항상 청개구리잖아. 와 이거야 잘 던지는 날이 있었다가 믿고 다음날 가보면 1회부터 그냥 볼질해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죠?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태가 작년에 큰 경기에서 불펜으로 나오면서 좀 각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지는 올 시즌이야. 작년에 원태가 그 플레이오프 큰 경기에서 불펜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 던졌냐.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정우가 빠진 공백은 확실히 큰 거는 사실이지만 분명히 키움의 자타자들이 또다시 이민호를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정우 빠지는 부분들이 배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 근데 이거 키움 승 갑시다. 그냥 프랭 가지 말고. 아시겠죠? 키움 승 가자. 그 다음에 국롱 쓱하고 장판. 오늘도 일단 최준용 아웃. 아예 프로 안 뛴다. 이 말은 즉슨 뭐야? 그만큼 전희철 감독이 이 매치업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첫날에 여러분들도 경기를 봐서 알겠지만 확실히 실력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어떤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팀 조직력에 있어가지고 SK는 그냥 홈에서 신나는 농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오재현 아이고야 방장이 그렇게 맨날 칭찬하는 오재현 수비만 해야 되는데 3점까지 그렇게 넣어주고 엔드원까지 그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그냥 팀 분위기가 미쳐버리지. 그죠? 반대로 장판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왜?
시즌 말미에 라거나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출전 시간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래도 라거나가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라거나가 쓱 만나면 그래도 잘했었잖아. 근데 참 후반전에도 주워 먹은 것도 많았고 하긴 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어제 아래 경기에서 이승현이가 또 다쳤잖아. 근데 오늘도 정상적으로 나온대 이승현이가. 근데 이승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어제 물론 모비스하고 캐롯. 근데 캐롯 같은 경우에는 안 터졌던 이정현이가 터져버렸잖아. 근데 장판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 명이 터져야 되는데 누가 터질래 여러분들아? 물어보자. 허웅이가 터질래? 전준뱀이가 터질래? 나는 장판 경기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준뱀이가 출전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이거? 어때 보면 지난 경기 오바가 안 난 것도 전준뱀이 그 마지막 노마크를 못 넣어서 안 터진 거잖아. 전준뱀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거? 쉽게 말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누구야? 그 스게에서 그 외곽 슈터였던 우리 늙은이 LG로 가가지고 LG에서 계속 기회를 받았던 누구? 이거 기억 안 나나? 방장이 전날 싫어했던 친구. 원래 스게에서 오래 뛰었잖아. 양우선 말고 LG로 가가지고 계속 기회 받다가 맨날 방장한테 혼났던 친구. 이름 뭐야? 3점 슈터. 양우섭은 말고 이름 생각 안 나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야. 어차피 안 터지는 건 안 터져.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경기를 우리가 병기훈 그래. 병기훈 그래. 야, 병기훈 은퇴했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솔직하게 말해서 쓱은 당연히 이길 거고 그 다음에 기준점 8.5 그 다음에 161.5 솔직히 둘 중 하나 초이스하는 게 맞거든. 마엔이냐 오바냐 둘 중 하나 초이스하는 게 맞는데 이거 진짜 SK는 또다시 그냥 평균 희귀의 법칙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 경기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 쓱은 그냥 홈에서 원래부터가 평균 82점, 84점, 85점을 박는 팀이단 말이야. 그럼 장판이 조금 따라오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장판이 못 따라왔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 그래도 두 번째 경기다 보니까 허웅이 컨디션 난조였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보이거든. 그래서 마엔보다는 오히려 오버로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를 뭘로 가자? 장판 경기 오버로 갑시다. 됐죠? 오케이. 오늘 오후 경기는 좀 속상하긴 한데 그냥 기본 배팅 유지하고 내일 느바 물부 있잖아. 새벽에 있는 물부 있지. 물부로 빨리 쇼 붙이자.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그 물부를 나중에 밤 8시에서 8시 반 사이 이게 최종이거든요. 내일 아침 방송은 따로 없고 그냥 바로 느바도 내일 바로 찍으면 될 것 같아. 바로 찍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8시에서 8시 반까지 올게요. 오늘 단포를 뭐 찍을 게 없잖아. 눈이즈님 별풍선 50개 달성. 아이고 또 우리 또 영어씨도 감사합니다. 반장님, 이 경기 엄청 몰리는데요. 어떻게? 아니 비가 와서 그래. 비가 와서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아, 아니 중계 방송을 하고 싶은데 8시에 이제 분석 방송을 하다 보니까 중계 방송을 막 7시에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흐름이 뭐 하다가 중간에 분석 방송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좀 빨리 방송을 해가지고 뭐 야구 중계를 좀 하든지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상황을 보자 여러분들아. 반대도 하고 싶긴 한데 우리가 오늘 8시에 분석 방송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기가 좀 애매해. 뭐 SK 뭐 1쿼터 2쿼터 보고 하자. 이것도 좀 그렇잖아. 중간에 할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하고 뭐 안 할 거면 빼는 게 낫지. 그렇잖아. 주말에는 할게. 주말에는 평일날은 계속 이렇게 물리다 보니까 하기가 좀 어렵고 주말에는 할게. 주말에 주말에는 같이 응원해 보고. SK 꿀잼이긴 꿀잼 예상되긴 합니다. 키움 승. 키움. 오늘 키움 가야지 여러분들아. 이정우는 결장이야. 이정우는 결장이 좀 크긴 크다. 이거
왜냐하면 이정우 있고 없고 차이점은 너무 크잖아.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물부하고 느바 경기 만체 준비해가지고 8시에서 8시 반 사이 좀 빠르게 오면 한 8시에 올 것 같아. 8시에 봅시다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이따 봅시다. 이